오늘의 북 돋보기는 북의 대표적인 대학이죠. 김일성 종합대학에 얽힌 일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북의 여러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이 김일성 종합대학 내에 있는 혁명사적관을 찾았다고 합니다. 혁명사적관, 혁명과 관련된 역사를 기록하는 전시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김정은 총비서의 발자취를 담은 전시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을, 학교, 공장 할 것 없이 지도자들이 그곳을 방문한 역사가 있다면 그와 관련한 일화, 사진, 그리고 지도자들이 했던 말, 그러니까 당시 시대 사료 등을 전시해서 인민들에게 교육하는 거죠. 김일성 종합대학 내의 혁명사적관이니까 오늘 전해드릴 일화와 최고 지도자와 얽힌 이야기겠네요. 네, 오늘 전해줄 이야기는 1952년도, 그러니까 한국전쟁 한가운데였죠. 4월 13일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백송리를 찾으시어 승리한 조국의 내일을 그려보시며 전후복구 건설과 과학연구 사업을 위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오보이 수령님의 절세비 인상을 가슴 뜨겁게 새겨 안고 있습니다. 1951년 12월 말에 전 전선에 걸쳐서 입대 전 대학생들을 빠짐없이 조사 장악할 때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서를 내리시었고 한 달 후인 1952년 1월에는 그들을 전부 후방으로 소환할 때 대한 최고사령부 지령서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먹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개방 전쟁 시기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이 여러 차례 안전한 지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이 1952년 3월부터 백성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백성리라고 부르는데 정말 반항공 조건에도 아주 좋았고 또 학생들이 집체적으로 모여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지형학적 조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수수한 농가에서 밤 깊도록 동장불 심지를 덮고 가시면서 지도를 펼쳐놓으시고 전후복구 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이날 학자들에게 전쟁이 끝난 다음엔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기계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을 발전시키고 온 나라 전기화를 실현해야 되는데 전기화 실현하자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수력발전소가 많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 위치를 이제부터 종합대학에 하나하나 잡아놔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사료원천이 풍부한 여기 북부 일대에 국영목장을 건설할 때 대한 문제, 동서해안에 운하 건설할 때 대한 문제, 간속지 개간할 때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전후복구 건설과 대자연 개조 건설에서 나서는 중대한 가업들을 이날 우리 학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혁명사학관을 창간하면서 이거 전쟁의 중화를 한 몸이신 우리 수령님께서 이거 한 명 한 명의 전투를 얼마나 기합니까? 그런데 우리 수령님께서 최후상관 명령으로 우리 전선에서 싸우던 전투원들을 우리 대학으로 불러주시고 또 백성인을 찾으시오 대학에 나갈 학비를 환히 밝혀주시는 용상분을 배우면서 우리 수령민 씨야말로 강철의 담력과 배짱, 고매한 풍모를 지니신 위인이라는 것을 가슴 뜨겁게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와, 이게 전쟁 한창 시기에 전선에서 싸우던 대학생들을 싹 다 불러 모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952년도면은 이제 38선 부분에서 전선이 교착되고 한창 이제 정전 협정에 관련된 이제 회담이 시작되고 있고 또 북의 전 지역에는 이제 폭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그런데 대학생들을 전수 불러들였다. 이게 1, 20명 수준이 아닐 텐데 조금 무리스러운 결정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근데 당시에 이런 판단을 내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니까 영상 이어서 한번 보시죠. 1952년 4월 13일 김일성 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전망과 종합대학의 과업이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어 전후복구 건설과 앞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타고치는 데서 나서는 과업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아, 이게 전쟁은 어쨌든 언젠간 끝날 테니까 미리 전후복구 시기를 준비하자 이런 의도였네요. 그렇죠. 1952년도에 이미 이제 정전 협정에 관련된 회담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전쟁 후에 복구 사업에 대한 구상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식인들이나 이제 엘리트 이제 대학생들이 향후 이제 복구 사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미래 사업을 담당해야 된다. 뭐 이런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 북은 이제 건국 초기부터 민족 간부 양성에 대해서 무척 관심을 많이 쏟았어요. 그래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일제 식민 통치 시대 때부터
막 해방되었을 때 주민 다수가 문맹 상태였거든요. 해방 전에 북쪽은 전문학교 몇 개를 제외하고 나면은 대학교가 한 개도 없었어요. 아, 대학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제 민족 간부 양성이라는 문제는 그 당시에 물론 뭐 남이나 북이나 다 엄청난 이제 과제였겠지만 북은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죠. 그러면 어쨌든 전쟁통에 불러들인 대학생들이 훗날의 민족 간부, 그러니까 예비 민족 간부로 양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주석은 이제 전후의 모든 사업에서 교육 사업을 가장 앞세우는 사업으로 이렇게 내세우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 전쟁 후에 이제 파괴된 사회 인프라를 복구할 때 이 종합대학은 가장 우선으로 복구 정비되었다 하고요. 그래요? 그 어려운 전후 시기에도 실험실, 박물관, 도서관 등이 확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새 세대 지식인들이 뭐 60년대, 70년대 이럴 때 주요 직책들을 맡아서 간부 역할을 했겠네요. 그렇죠. 지금도 북의 당정 고위 간부 17% 이상이 김일성 대학 출신이라고 하니까 각급 주요 간부 양성 기지로 역할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도 왜 서울대 법대 갔다, 서울대 의대 갔다 이러면 막 출세기 뚫린 걸로 취급하잖아요. 이 학교도 마찬가지인 거네요. 당연하겠죠. 뭐 북의 출세라는 의미가 또 북에서는 하도 다양하게 쓰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결은 좀 다르지만 아무튼 이 1% 상위 1% 영재들이 모이는 학교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김일성 종합대학에 간다 하면 학생들의 자부심은 대단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북에서 최초로 생긴 대학이고 또 오늘날 영재들이 모이는 대학이다 보니까 김일성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집안으로 보면 이제 뭐 가문의 영광 이제 아주 그냥 이 가족 잔치를 열리겠지만 그 동네에서도 동네 자랑이라고 마을 잔치가 열린다고 아, 그래요? 하죠. 예. 우리도 막 서울대 가면 현수 막 걸리고 예, 마을에 돼지 막 잡고 막 걸리잖아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네요. 예. 지금 계속 서울대랑 비교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도 좀 궁금해서 대학 학제 구성 우리랑 비슷한가 살펴봤는데요. 단과대가 총 7개라고 합니다. 컴퓨터과학대, 법대, 문학대, 의대, 재정대, 농업대, 상농업대. 그 밑으로 한 60여 개 학과가 있다고 하고요. 학생 수가 한 12,000명 된다고 하니까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 4년제 대학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